난 어렸을 때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를 사귀잖아. 내 기억에 1년에 한 100번쯤은 헤어졌던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러나? 그래서 뭐 그만 보자 한 100번쯤 얘기한 것 같아. 오늘 또 만나서 뭐 떡볶이 먹고 뭐 이렇게 걔랑 까먹고 하고 또 가면서 싸워가지고 내일 그만 보자 하고 뭐 그래가지고 걔랑 헤어지는데 한 1년 걸리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 그래서 난 속으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왜 맨날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는데 맨날 이렇게 그 여자를 만나려고 할까? 그게 내 스스로도 어렸을 때도 되게 의문이었거든. 보통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물론 다양한데 쌤이 정리해 놓은 거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지배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데 꼭 이성이 아니라도 사실 어떤 대상 전반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성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할 수가 있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내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일단 안전해야 되겠지. 내가 안전을 느끼거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절대 허용 안 할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안전이나 안정감을 확보하기 전에 뭐부터 체크해? 내가 안전한지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호의를 베풀거나 호감을 베풀어 줬을 때 나는 뭔지 모르는 그 안정감이나 안전함에 대한 느낌이 충족되기 시작하거든. 그 모티브를 생각을 해봐. 내가 누구한테 끌리는지. 처음에는 인정. 나에 대해서 너 되게 예쁘다.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너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느낌. 너 너무 괜찮아서 친구하고 싶어. 그게 꼭 동성이든 이성이든. 근데 이성에 한해서는 그게 훨씬 강도가 세다는 거지. 그럼 처음에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기 전에는 우리는 관계 속으로 진입이 안 돼. 두 번째, 인정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나 만났을 때 우쭈쭈 해주고 나한테 사랑하는 느낌을 주면 그게 내가 인정받는 느낌. 내 존재감이나 가치를 확인하는 거야.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안정감을 느껴. 이 사람하고 있을 때, 아니면 이런 환경이라면, 내가 좀 되게 편안해지네? 내가 방어를 안 해도 되네?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내 욕구나 느낌에 충실하게 되네? 이런 것들이 안정감이거든. 그 인정 다음에는 안정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거든, 대개는. 안정까지 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하게 돼. 그래서 뭐 하라고 하고, 내 말대로 하기를 바라고 안 해주면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막 그렇거든. 그거를 쉽게 말하면 지배야, 지배. 통제하고 싶은 거야. 인간의 어떤 정신이 처음에는 나에 대해서 호감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맙고 되게 그 가슴 설레고 이러다가 그게 오래 반복되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게 더 많이 반복되면 귀함이나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지배하려고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이 사람이 이제 상담 심리를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자기의 치료 방법 히프노테라피니까 이제 수면 치료, 최면 치료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 서구 사람들이야. 미국 사람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문화적 관념이 전생이라든지 윤회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전생과 윤회를 안 믿는데 자기의 뇌 안에 들어있는 기억에는 그 기억이 남아있어. 근데 이제 최면 치료를 하면 외부 의식이 고요해지고 그 무의식이 더 크게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마이클 뉴턴이 이제 상담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가 이번 인생에서 A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관계에서 맨날 뭐 싸우고 있다.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아니면 내가 남편을 속이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가정이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근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혀 동양적인 사고나 윤회나 그 이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업에 대한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는 이전 생에서 내가 역할이 반대였다. 내가 그때에 바람을 피웠던 이 사람의 배우자였고 지금 바람 피는 남편이 그때 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했고 그 생에서 내가 죽고 나서 영계를 갔는데 쉽게 말하면 죽어서 이제 천상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내가 학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지난 과거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더라는 거야. 뭐 이제 사람마다 필터가 다양하니까 어떤 전자 시스템으로 모니터 안에 내 인생이 전부 다 삽시간에 쫙 펼쳐지는 그런 걸 보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한순간에 스캔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얘기를 하거나 멘토링을 받으면서
너가 지난번 생에서 바람 피우면서 너의 배우자를 굉장히 힘들고 아프게 했는데 이 다음 생에서는 너 이거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어멘드 해볼 생각이 있니? 그렇다면 그 반대 아이한테 같이 이게 네가 둘이 합의해가지고 둘이 똑같이 지구에 태어나서 둘이 연인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치기 해보는 거야. 이거를 선택할 거니라고 해서 합의를 받은 다음에 선택을 하고 이번 생에 태어난 거야.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불만, 내가 갖고 있는 분노가 사실은 지난 생에서나 이전 생들에서는 내가 역으로 그에게 그런 고통을 주거나 역할을 해서 서로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들이나 욕구들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서 온전하게 봉사하고 온전하게 섬길 때 이 삶의 완성이 된다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구에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거칠은 관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명상을 하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아임사에서 제가 인간이 바뀌는 단계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주는데, 하나는 4가지 단계 구분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명상도 수행도 이런 것도 안 해본 사람들은 투사의 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투사의 단계, 프로젝션 단계. 두 번째는 투사는 못하지만 속에서 천불이 나는 단계. 세 번째는 수용하면서 내려놓는 단계. 네 번째는 평화로운 단계가 있다고. 자, 그럼 한 단계씩 봐보자. 투사의 단계는 뭐냐면, 오늘 열받아, 짜증나. 진짜 제이 때문에 너무 열받아. 쟤가 나 성질나게 했어. 이거 뭐야? 투사하는 거야. 프로젝트 하는 거야. 내 인식에 제이가 나한테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는 나의 인식인데, 이거를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투사의 단계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투사하는 사람 너무 많지. 싸움만 나면, 뭔가 부딪히면 너 때문에 그래 라고 남 탓하는 사람들, 조상 탓하는 사람, 부모 탓, 국가 탓, 다 이런 사람들 다 투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제가 보기에 인류의 한 80%, 90%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자기는 막 노력을 하는데 머리로는 알아. 근데 자기가 계속 피해의식이 올라오면 여기서 한 8, 90%는 1단계로 돌아가서 굉장히 완고한 투사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른들 중에 봐봐. 나이 먹었는데 아름답게 늙지 못하는 분들 많지. 그래서 뭐 엄마는 아빠 탓하고 아빠는 엄마 탓하고 뭐 자식들 뭐 탓하고 뭐 옆집 사람 탓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나이를 어떻게 저렇게 먹냐? 얼굴에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표정도 느낌도 너무 거친 사람들 많지. 이런 좋은 강의를 들었어. 옆에 애가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의식이 투영돼서 네가 그 사람을 거울로 못 보니까 그런 거야 이해를 해버렸다고. 그러면 이제 나 옆에 화이트 때문에 화나 이렇게 말을 못 하잖니. 근데 내 마음이 의식이 닦이진 않았단 말이야. 그럼 어때? 억압이 되잖아. 억압 하다 보면 나중에 어때? 빵 터져버리니까 완고한 1단계로 투사 단계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리고 여기서 겨우 1, 20%만 3단계로 넘어가. 이건 수용과 내려놓는 단계인 거야. 수용하는 단계는 뭐냐면, 속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속상하고 화나고 피해의식이 생길 때마다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을 못 보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피해의식으로 상대에게 투사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나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살을 자기가 뜯어내듯이 나라고 잘못된 자기동일시에 돼 있는 생각과 감정을 버리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수행 배우다 보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그전에 몰랐다가 이게 보이거든. 나의 모순이 보이거든. 그러면 많이 우는 거야. 참회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야.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 영어로 카타르시스라는 말 있잖아. 카타르시스라는 얘기 하잖아. 카타르시스가 딴 게 아니야. 자기 마음에서 진실을 마주할 때 거짓이 벗어나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가벼워지면 그 억압이 눈물이라는 걸 통해서 승화가 되는 거야. 눈물도 종류가 되게 많아. 악의 눈물도 있지만 수행을 하다 보면 참회의 눈물을 어마어마하게 흘리게 돼 있어. 그래서 3단계로 가면 수용하고 내려놓는 단계로 바뀌게 돼. 이제 그러면 이게 많이 반복되면 4단계로 가서 삶이 다투지 않고 자기가 평화로운 상태를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평화의 단계로 간단 말이야. 두 번째 단계는 천불나는 단계지. 뭐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른 단계라고 얘기한 게 맞겠지. 트루먼 쇼라고 그때 쌤이 한번 얘기해 준 영화 있잖아. 그 영화에 보면 트루먼이라는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중계 방송을 하고 걔만 모르고 있잖아. 근데 어느 날 여기 조명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현타가 와서 그때부터 이제 살피다가 자기가 세트장에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는 일종의 리얼리티 쇼를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애가 바다를 뚫고 가버리잖아. 벽이 가상의 어떤 종이 조각으로 만든 벽을 뚫고 날아가잖아. 쉽게 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자아를 자기 스스로 깨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트루먼 쇼에서는 자기 틀을 깨는 거를
자동차를 타고 바다로 뛰어드는 걸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 그때 새로운 삶이 열린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이 트루먼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었겠냐고. 내가 이 착각하고 있는 이 삶이 진실이 아니란 걸 내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걸 마주하지 않았다면 못했을 거야. 근데 트루먼은 엑셀을 밟잖아.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너가 이제 이미 엑셀을 밟고 있는 거야. 근데 네 마음에는 저 바다에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강한 학습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은 너를 스트러글링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keep going. 안 죽는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동기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거나 조금 앞이거나 아직 안 가깝기 때문에 너랑 똑같은 마음이야. 쌤은 이제 이 길이 안전하다고 내가 경험해본 한도 내에서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